안녕하십니까, 김희주입니다. 자, 김희주 모의고사 22회 드디어 2땡이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거는 그리 어렵진 않았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흔한 어떤 정착의 형태는 핵 형태다. 핵가족이 핵으로 뭔가 이제 모여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시골 사람들은 집에 삽니다. 클러스터드는 뭉쳐져 있는 집에 삽니다. 어디에서? 마을에서. 뭐와 함께? 숲과 풀밭과 함께 그 위에 놓여있는, 됐습니까? 중요한 건 그 위에 숲과 풀밭을 위에서 뭉쳐져 있는 집에 산다는 얘기죠. 그 세틀먼트 랜드 자체가 유스까지가 주어예요. 정착 땅의 사용은, 정착하는 뭔가 땅의 사용은 보호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을 뭐로부터? insect transmitted disease, 뭔가 이제 벌레에서 통용되는, 벌레에서 전달되는 질병으로부터 대부분의 집을 막아줍니다. 땅의 사용은 뭐로부터? 우드와 필드로부터의. 그 다음에 핵 형태는 그러나 가능하게 합니다. 전방 fecal 이라는 얘기는 우리 벌레 감염이죠. 배설물 감염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요한 건 핵 형태는 뭘 막아줘? 그 정착 형태는 핵 형태죠. 핵 형태는 벌레에서 이송되어지는, 벌레에 전송되어지는 질병을 막아주지만 핵 형태는 그러나 배설물의 오염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지. 물의 자원에 대해서. 너무 쉽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뭔가 직접적인 뭔가 전염병을 가능하게 되는, 왜냐하면 이제 모여 살잖아. 모여 살면은 여기서 똥 싸고 오줌 싸게 되면 여기서 모이기 때문에 어떤 배설물의 어떤 오염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핵가족, 핵 형태. 자, 그 다음에 멀리 퍼져 있는 어떤 집들은, 집 형태는 로케이트 되어져 있습니다. 파움랜드에서. 그리고 그 둘 다 에어나 공기나 물 둘 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떤 집중을, 컨테이전에 대해서 뭔가 오염에 대해서 많은 힘을 물이나 공기 오염 같은 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파움랜드에서 어떤 것들은. 그러나 각각의 하우스홀 또한 뭐와 노출되어 있습니까? vectored disease. vectored disease는 이제 뒤에 봤을 때 곤충 매개체의 어떤 질병에 노출됐습니다. 모해부터 기원되어진 자연 환경으로부터 기반되어진. 자, 핵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그죠? 뒤에는 farmland죠. 퍼진 집 형태도 장점과 단점이 나오는 거야. 너무 쉬운 거야. 예시 1과 예시 2에서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온 게 어떤 공통점인 얘기가 나왔죠? 가정의 형태, 마을의 형태가 여기냐 이거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둘 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바로 정답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으니까. 1번. 역사적인 변화인데 뭐해? 스페이셜이라는 얘기는 어떤 장소의 어떤 arrangement, 차지에 대한 역사적인 변화. 집의 장소의 어떤 차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역사적인 변화. 집의 장소적인 역사적인 변화 얘기가 아닌 거고, 이거는 그냥 각각의 형태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니까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병의 확산에 대한 세틀먼트 패턴에 대한 효과, 정착 패턴에 대한 질병의 효과, 그죠? 효과에 대한 얘기를 했나? 3번. 큰 거주 존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이 제일 맞겠죠. 질병에 대한 어떤 영향, 효과, 질병의 확산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장단점이 나왔다고 얘기한 거니까 정답은 3번이 제일 맞는 것 같아. 거주 지역의 지역적인 특징들이 어떤 특징이었고 어떤 단점이 있고 3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실용적인 어떤 메저리한 것은 수치, 질병을, 전염병을 막는 어떤 실용적인 수치, 개소리죠. 5번 마이그레이션, 어떤 그 이주인데 시골에서 도시 지역까지 질병의 이주. 정답은 3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았으니까.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 미국 인류학자, 이 사람은 한때 말했습니다.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뭘 의심하지 마? 그 생각 있고 전염되어지는 시민의 많은 그룹이야, 조금 그룹이야, 조그만한 그룹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뭘 변화? 세계를. 그럼 중요한 건 집단이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소수가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실제로 자, 이것은 단지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단지 그것이냐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has라는 것은 여기서는 has changed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상 똑같은 어구는 생략이 되니까 이때까지 변화를 해왔던
단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것이 뭘 말하는 거야? 세상을 변하게 한 거는 단지 소수 그룹에 의한 것이었다는 단지 그것이었다. 변화해왔던 건 바로 그것이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같은 개념은 에코라는 것은 메아리가 울려 퍼지다, 중복되다.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중복됐습니다. 또다시 말되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사람의 수인데 어떤 사람의 수냐면 어떠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는 뭐랑? 프로젝트랑. 프로젝트와의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는 아마도 제한되어져야만 합니다. 거의 비셔스라는 것은 활발한 매너에서 완전히 다 통용돼야 돼? 아니면 제한돼야 돼? 제한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람의 수가 제한돼야 된다는 얘기는 어중이 떠중이 다 받아들이지 말고 뭔가 제한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혁신, 변화, 누구에 의해서? 소수에 의해서. 게임 끝났죠. 정답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실제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문제를 풀 때. 아, 선생님, 나머지는 어떻게 풀어야 돼? 나머지는 내가 읽었던 속도에 정확히 200배 빠른 속도로 샥 내려가는 거라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변화나 혁신 같은 것들은 큰 수야, 작은 수야? 소수지. 자, 4번. 왜 조그만한 팀들이 그들의 bigger counterpart를 능가하는지. 괜찮죠? 그 다음에 3번은 완전 반대말이지. 사이즈는 중요하다. 크기가 클수록 더 효과적이다. 개소리 완전 반대. 위험. 그룹이 잘하도록 만드는 변화. 그룹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어떤 기회. 위기에 대한 얘기한 거 아니고 위험에 대한 얘기한 거 아니고. 그죠? Don't let relationship. 뭔가 관계가 너를 묶지 말도록 허락해라. 개소리죠. 5번. 어려운 obstacle. 굉장히 다른 어떤 장애물들. 직면되어진 작고 큰 그룹에 의해서 장애물들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은 그룹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정답은 4번 정도로 보시면 너무 쉬울 것 같다는 얘기지. 그죠? 쭉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봅시다. 그게 좋은 이유 같아. 이러한 의견인데 이러한 의견인 건 사람 수를 줄였는 얘기지. 심지어 중간 사이즈의 그룹의 큰 어떤 기업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플렉서블 하도록. 뭔가 유연하게 지어지지 않고 또한 노어가 나왔죠. 노어가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부정 어구이기 때문에 도치가 됐고 노어에 대한 R에 대한 보호가 뭐야? willing to 부정사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주어지. 그것들은 또한 기꺼이 큰 위협을 취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뭔가 단체가 되는 순간 혁신이 없고 큰 위험을 취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 높은 리턴 값도 안 나오겠죠. 하이 리스크가 하이 리턴인데 그걸 하이 리스크를 안 취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기관들은 디자인 되어집니다. 설계되어집니다. 만든다고. 꾸준한 진보와 꾸준한 진보를 만든다고. 그리고 상당히 너무 많은 have constantly too much to lose to place a big fat bets that certain breakthrough require.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기관들은 설계되어집니다. 만들도록. 꾸준한 진보를 만들도록 설계되어지고 상당히 너무 많아서 그 place, the big bets, 그죠? 그 큰 배트를 플레이스 두는데 그죠? 너무 많은 것을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거꾸로 갑시다. 그러한 돌파구가 요구하고 있는 큰 뱃을 두기에 그죠? 너무 많아서 잃어버려 왔습니다. 되겠죠? 이건 투투용법이니까 이렇게 말겠지. 그러한 기관들은 설계되어졌고 그러한 기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to place 두는 것을 큰 손실을 두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 되겠지. 특별한 돌파가 요구하는 큰 손실을 두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 되겠죠. 중요한 건 큰 회사일수록 뭔가 위험 감수를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정답은 몇 번 하면 돼? 3번 하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자, 3번에 1번에 activelly가 나왔는데 activelly라는 것은 당연히 ly가 붙었기 때문에 1번은 형용사를 쓸 건지 혹은 부사를 쓸 건지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부사라는 것은 뭐 수식? 명사 빼고 다 수식이지. 형용사에 대한 정의는 뭐야?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이지. 그러면 여기 activelly가 과연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해석을 해보고 과연 이게 명사 빼고 나머지를 수식해주면은 정답이 1번이 맞는 거가 되겠죠? 가볼게요 한번. 자, 심리학 비록 간단한 반복이 우리가 배우도록 도움을 줄지라도 심리학적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죠? 우리가 정보를 얻는다는 것을 가장 효과적이게 elaboration으로 어떤 정교함으로 그런데 그것은 때입니다.
우리가 활발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활발하게가 생각하다를 꾸며주는 동사 수식이니까 1번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볼까? 이번은 the others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거는 공이 만약에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시다.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첫 번째 뽑는 하나를 원이라 그러고 나머지에다가 항상 뭘 붙여주는 거야? 나머지에다가 덜을 붙여줘요. the other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케이? 똑같이 동그라미에 공이 3개가 있어. 첫 번째 뽑는 거를 원이라 그러면 두 번째 뽑는 랜덤한 하나를 나머지는 따로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another이라 그러고 나머지죠, 나머지 숫자 세 번째 나머지 뽑는 것들을 뭐라 그래? d를 붙인 다음에 other를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나머지가 하나, 둘, 셋, 넷인데 첫 번째 뽑는 거를 원, 두 번째 뽑는 걸 another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뽑는 건데 이 두 개의 복수가 있는 걸 이런 거 마지막에 d라고 하고 나머지에다가 other가 아니고 복수니까 others라고 한다는 얘기야. 됐습니다. 그럼 the others라는 얘기는 앞에 거를 빼고 나머지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가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원한다면 다른 어떤 관점을 기억하길 원한다면 심리하게 예를 들어 이 구절 끝났고 명령문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각각의 특징들이 나머지들과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들과 다르다? 뭐 맞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하나의 생각이 그저 얼마나 각각의 특징들이 그걸 제외한 나머지들과 다른지 괜찮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도 맞는 것 같고 3번 as 네가 어떤 비교를 했을 때 그죠? 뭐랑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이제 네가 비교를 했을 때 여기도 determine 동사 먼저 나왔기 때문에 명령문이죠. 결정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을 뭐에 대해서 각각의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세요라는 지금 동사 원형에 나오는 명령문이에요. and 밑줄 2개 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관점들과 특징과 관련시키세요라고 나와야겠지. 그러면 여기가 1번이라고 하면 and는 밑줄 2개 치면 여기를 2번으로 봐야 되는데 명령문은 동사 원형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니까 relate가 아니고 relate로 바꿔야겠지. 이게 병렬찾기 게임이었고 별로 어렵지 않았죠. 4번 대부분의 스터디에서 스터디라는 건 명사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분사 보여주는 뭘 보여주는 elaborate encoding을 효율성을 보여주는 당연히 뒤에 the effectiveness라는 목적어까지 나왔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능동이 맞으니까 능동의 현재분사인 ing 쓴 거 맞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에 how라는 게 자 보세요. 이 연구는 제안합니다. 주어, 동사, 접속사인데 imagine 상상하는 것에 대한 목적절로 명사절로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나야겠지. 그러면 물질이 어떻게 너의 자신의 흥미와 목표랑 관련시킬 수 있는지를 상상하는 것이 도와줄 거라는 것을 제안했으면 하면 되겠지. 뭘 도와줄 거야? 네가 오형식이죠. 이것을 배우도록 도와줄 거라는 것을 뭐합니까? 제안합니다 하면 되겠지. 중요한 건 주, 동, 접주, 동 형태도 잘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사람들은 종종 뭘 받아들이니 훨씬 더 많은 규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자유에 대해서. 뭐 동안에? 오히려 위기의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위기의 시간 동안에 더 이상 뭘 바라지 않아? 오히려 자유를 버리고 규제를 좀 더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There's a widespread belief. 멀리 퍼진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멀리 퍼진 믿음이냐면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부사절 모든 사람들의 목표 그죠? 모든 사람들이 엄격한 규칙과 함께하는 한까지가 as long as에 대한 부사절입니다. 그러면 엄격한 규칙이라는 것은 뭔가 좀 더 자유가 없는 restriction이죠. 그런 것들과 함께하는 한 우리가 이것을 get through with은 겪어낸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끝난 이후에 노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건 뭐야? 빽빽할 때 오히려 이것을 잘 그냥 견뎌내고 이것이란 건 뭘 받는 거니 여기서? 엄격한 규칙이 있을 때 잘 견뎌내는 앞에 문장을 다 받는 거겠지.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빽빽한 규칙과 함께 살아가는 한 우리가 이것을 잘 통과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끝난 이후에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아, 당연히 위기일 때는 그러면 자유를 찾아 아니면 자유를 조금 옆에다 제껴도 자유를 옆에다 좀 제껴두고 조금 뭔가 압박 그 다음에 뭐야? 그죠? restriction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그것은 참입니다. 뭐 동안에 대공황 US 페더럴 정부가 사이즈에서 확장시켰었던 디프레션 동안에 이것은 참이었다는 얘기지. 중요한 거는 경제공황이라는 것은 이거는 위기잖아요. 위기에서 오히려 뭘 한다는 얘기야? 자유를 억압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거는 상식이에요. 정부가 커지면은 자유를 보장해줘, 자유를 억압해. 자유를 억압하지. 이거 모르면 큰일 나. 이건 상식이야. 그죠?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해야 되는 게 시장주의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정부가 갑자기 껴가지고 임금을 조절해줄게. 야, 너희들 회사 그렇게 임금하지 마. 내가 알아서 내가 해주는 걸로 너희들이 임금을 줘. 이런 것들은 기업의 자유를 말살하는 거잖아. 즉 정부가 커지게 되면 자유를 억압한다는 건 상식이에요. 그 중요한 경제 대공황 동안에 그것은 참이었다. 뭐가 뭐 했을 때 US 정부가 사이즈를 확장했던 경제 대공황에서 이것은 참이었다라는 것은 경제 대공황이라는 위기일 때는 자유를 말살한다는 익스플로드 쓴 거 맞는 거라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때 강조 구문이 제발 보였기를 소망합니다. 이 that 강조 구문도 되지만 시기를 나타내면 it when도 되고요. 사람을 나타내면 it who 강조 용법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보게 되면 아니 미안합니다.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니구나. 왜냐면 it was true니까. 이것은 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참입니다. 뭐가 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절했을 때 모든 종류의 자, rationing이라는 거 wage랑 price control. price control이라는 것은 가격 통제랑 그리고 rationing and wage 뭔가 임금에 대한 합리화에 대한 모든 종류를 사람들이 거절했던 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이것은 참이었다. 자, 그럼 봐봐. 통제를 거절했대. 통제랑 임금 협상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거절했던 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이것은 참이었습니다. 자, 통제를 받아들여야지만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연봉 협상의 종류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지. 이런 걸 받아들여야지. 야, 임금 협상이란 건 뭐야? 그리고 가격 통제란 건 뭐야? 야, 이번 대공황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 가격 올려야 되는 걸 안 올릴게라는 통제를 줬다는 얘기야. 그럼 통제를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는 좀 더 자유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에 뭐가 나왔어?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2차 세계대전 위기 아닙니까? 위기일 때는 오히려 이런 통제권, 가격 통제나 어떤 임금 협상을 뭐하냐? 거절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였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수능을 해버리니까.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괜찮았던 문제입니다. 자, 사실상 정부의 힘을 확장하는 것은 언제? emergency, 위급한 시기에 정부의 힘을 확장하는 것은 너무 쉽고 잘 기대되어져서 그 결과 이거 쏘대시죠? 너무 쉽고 너무 잘 기대되어져서 그 결과 이것은 공식이 되었습니다. 확장에 대해서. 그죠? 어떤 평화 시기에서도 심지어 확장에 대한 공식이 되었습니다 하면 되겠죠. 이런 걸 써먹는다는 얘기지. 오히려 위기를 막 부추기면 사람들이 말을 잘 듣고 자유를 좀 억압하고 통제에 잘 따르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잘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확신시켜라. 대중들에게. 그렇죠? 여기서 대절 생략입니다. 뭐가 있다는 것을 위기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라. 컨벤스 사형식이에요. 간접 목적어가 the public이고 직접 목적어가 이 대절이야. 대중들에게 위기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라.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를 해라 라는 게 좀 말살을 시키고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대신 뭘 확신시켜야 돼? 위기가 있다는 것을.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poverty 그리고 war 그리고 drugs 그리고 심지어 뭔가 건강, 인슈런스 크라이시스, 그리고 education crisis, housing crisis, prescription drugs for senior crisis and more 등등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뭘 받는 예입니까? 정부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위기 같은 것들을 자꾸 만들어냈다 이런 느낌이죠. 자, 가장 최근의 것은 테러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시간은 말해줄 것입니다. 정부의 힘이 그러나 확장하는 것이 그죠? 밸런스를
지배를 하는 사람들과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밸런스를 이 뭐가 정부의 힘의 확장이 항상 변화를 시킵니다 하면 되겠죠. 중요한 건 다시 봅시다. 시간은 말해줄 거지만 그렇지만 정부의 힘의 확장은 항상 변화시키면 정부의 힘의 확장은 뭘 변화시켜? 뒤에 통제를 당하는 거, 통제를 받는 사람들의 균형을 변형시킬 겁니다. 그죠? 정부의 힘의 확장이 되게 되면 그거를 통제를 하는 사람의 힘이 더 세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변화시킬 거다. 정답은 5번도 맞는 거니까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좋았던 문제입니다.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라는 어떤 개념은 특징적으로 열려있는 지역의 개념입니다. 맞잖아요. 위치라는 건 공간이니까 공간이라는 것은 열려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그것은 콤마 찍고 where 그런데 거기에서 in 위치는 관계 부사로도 볼 수 있으니까 콤마 찍고 where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것들은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것들 간의 관계는 확립되어집니다 되겠죠. 뭔가 그것들의 어떤 존재를 하고 그것들의 관계는 설립되어진다는 얘기야. 어떤 공간에서. 자, 공간이라는 생각은 as는 뭐뭐로서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이 작동하는 것으로서 어디에서 작동하죠? 마을 내 광장과 장소에서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작동하는 것으로서의 위치에 대한 어떤 공간에 대한 생각은 제공해 줍니다. 명백한 예시, 이것에 대한 명백한 예시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공간이라는 생각인데 어느 때 작동한대요? 그 마을에서의 광장이나 공간에서의 말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에서 작동하는 공간에 대한 개념은 아주 적절한 예시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간은 그 자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뭘 통해서? 요소들 간의 interrelations, 뭔가 이제 상호 관계를 통해서 구성되어집니다. 마을 광장은 그러므로 제공해 줍니다. 뭔가 묶여 있고 지향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그죠? 어떤 그런 공간들이냐면 마을의 사건들이 마을의 사건들이 집중되어지는 뭔가 묶여져 있고 지향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마을이라는 어떤 공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 공간도 있지만 어떤 거에서 그 공장, 광장에서 장소에서 말에서도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런 것들은 이것에 대한 적절한 예시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공간은 그 자체로 구성된다. 뭘 통해서? 그 요소들, 거기 안에 있는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에서도 구성이 된다.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예시가 대화로서도 구성이 되어지는 거고 예시 두 번째는 근데 그렇지만 또 뭘로 해서 공간이 된대? 이런 어떤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그죠? 구성되어진다.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요소들 간의 마을 안에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한 빌딩들과 활동들은 특별한 특징을 갖습니다. 그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개인적인 어떤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시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되겠지. 중요한 건 서로 이제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또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공간에서 그거에서 특별한 빌딩들과 활동들은 어떤 특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데 거기에서 개인적인 사람들은 시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공간의 특징은 그 자체로 의존적입니다. 무엇이 그것 내에서 집중돼야 될지에 대해서 의존적입니다 라고 해서 자, 이런 것들은 뭔가 공간적인 것들 내에서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또한 그런 공간의 특징은 그 자체로 뭐에 의존적이냐면 무엇이 여기에서 집중될까에 대해서 의존적이다라는 얘기는 예시 3은 공간은 무엇에 집중될지 될지에 따라 또 정의가 또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마을 전체로서의 마을의 더 큰 어떤 지역을 보게 된다면 그 많은 특별한 공간의 특징, 뭐 내에서 마을 내에서 공간의 특징은
주로 비슷하게 의존적입니다. 뭐에 의존적이죠? 공간들의 상호작용, 모사에서 지역들에서 뭐로서입니까? 전체로서니까 전체로서.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공간은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바뀌는데 전체로서로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으면은 또 전체로서 보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마을을 전체로서. 이와 같은 것은 전체 풍경에서도 참입니다라고 해서는 풍경으로 보게 되면 풍경으로 또 집중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와 같이 만약에 누군가가 묘사한다면 그 마을이나 공간의 어떤 구조를 묘사한다면 그리고 나서 요구되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거야? 마을과 구조를 뭐로서? 전체로서. 그죠? As it is. 자, 보세요. 다시. 이와 같이 만약에 누군가가 마을이나 지역을 묘사한다면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은 뭔가 마을이나 공간의 구조를 묘사한다면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은 구조를 그죠?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원한다면 구조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전체로서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성되기 때문에 뭘 통해서 구성되는 거야? 중요한 건 무엇에 집중되느냐 혹은 서로 그 안에 있는 요소들에서 그러니까 여기라는 이거라는 뭐 여러 가지 뭐 마을을 또 어떻게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마을을 복지로 보게 돼. 그러면 이 복지라는 구조로 보게 되면 또 마을의 복지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런 것들에 따라서 마을의 어떤 정의가 바뀌는 거죠. 공간의 정의가. 그러면 왜냐하면 이것이 구성되기 때문에 뭘 통해서 구성되죠? 공동체 멤버들의 독립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런 요소들의 정의에 따라서 구성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요소들의 효과, 지역 밖에서의 요소들의 효과, 밖에서가 나와서 틀렸죠. 3번 다양한 요소들의 인터플레이, 상관관계, 여기 내에서 제일 맞죠?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구성되기 때문에 구조로서의 어떤 지역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되겠죠. 정답은 3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각각의 정의에 따라서 공간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공간은 하나만의 정의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상호작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리적인 특징에 대한 더 넓은 범위에 대한 상호작용. 지리적인 특징에 대한 얘기는 너무 범위가 작다고 보시면 되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5번 지역적인 어떤 상관관계, 뭘 다시 만들어주는 문화적인 랜드스케이프. 개소리죠. 정답은 3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6번 볼게요. 자, 미국에서의 맥락에서 컨텍스트에서 잭 빌키는 뭐 하려고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법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법은 이렇게도 된다는 얘기야. 탄력성. 뭐 했을 때 통역 다른 어떤 학문에 대한 통역적인 주장 내에서 직면되어졌을 때 법의 어떤 뭔가 회복성, 법의 유연함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echoing, 반복하면서 초기 라이터들에게 반복하면서 뭘 주장했죠? argue에 대한 목적어요. 법이 본질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뭐로써? 학문적인 분야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법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공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법 놓고 싸우면 진짜 순수학문은 뭐야? 수학이라는 얘기지. 순수하게 뭔가 학문적인 분야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야. 이것은 그러므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뭐 하는 것이? 침범하는 것이. 다른 학문에 의해서 침범당하는 게 굉장히 연약합니다. 법이라는 건 다른 학문이 막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비록 사회학이 그죠? is one 하나일지라도 그러한 invader 그런 침략의 하나일지라도 어떤 과목들이냐면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그런 과목들은 뭐 하는데 법을 침범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과목들은 뭐였습니까? 경제학도 됐었고 역사학도 됐었고 철학도 됐었고 실용적인 이론도 됐었고 문학적인 이론도 되었습니다. 되겠지. 여기까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비록 사회학이 이때까지는 가장 일바에 있었을지라도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들은 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학문들이 법에 침범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법에 여러 가지 학문들이 침범한 거야. 그죠? 경제학, 수학, 심지어 문학 등등등 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법은 순수한
학문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왜냐하면 다 침범하니까. 이 사람은 주장했습니다. 법이 너무 초기에 침범했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것이 덜 학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뭐보다 전문적인 디스플레인보다 훨씬 덜 학문적이기 때문에 빌키는 법이 초기에 침범되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덜 학문적이래.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또 나왔죠. 이것은 스킬에 기양되어진 어떤 프로페션, 어떤 학문이고, 그리고 법적인 교육의 형태입니다. 프로페셔널, 어떤 전문적인 교육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법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스스로. 이것은 차용합니다. 방법론을 뭐로부터 다른 어떤 학문으로부터 어떤 거냐, 것들을 서플라이해주는. 반면에 법이 연구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팅에서 가르쳐지기 때문에, 어떤 세팅이야? 결코 전문적인 법적인 활동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요구로부터 꽤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게서 되기 때문에 다시 보세요. 반면에 because 법이 연구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되어지기 때문에, 세팅에서 어떤 세팅이냐면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뭐로부터? 전문적인 합법의 실천에 전문적인 어떤 요구로부터는 결코 떨어져 있지 않는 세팅에서 연구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뭐에 의해서? 다른 어떤 학문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흡수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것은 어떤 세팅에서 가르쳐지는 거야? 합법적인 실천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요구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는 얘기는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문들로부터는 흡수가 되지 않는 얘기지. 아무리 많이 차용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법은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순수한 학문적으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지. 이것에 프로페셔널은, 그죠? 전문가들은 집중합니다. 뭐에 집중하니? 자, 1번. 법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그죠? 이것의 법적인 전문적인 집중은, 이러한 어떤 학문적인 전문적인 집중은, 그죠? 1번. 해를 끼칩니다. 교육의 필요성에다 해를 끼친다. 교육의 필요성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전문성의 집중이라는 얘기는 법이라는 게 있지만 전문성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 침범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전문성도 있지만 invader, 즉 열려있기도 하다는 얘기죠. 자, 2번 paved way, 길을 닦았습니다. 다른 학문의 성공의 길을 다른 학문의 성공의 길이 아니고. 3번 다른 학문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채우는데 역할을 했어요. 학문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학문들이 온 거야. 4번 보상했습니다. 순수히 지적인 것에 대한 어떤 부족을 보상했습니다라는 얘기는 법은 순수한 학문적인 게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오고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면서도 법이 굳건하게 여전히 전문적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학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정답은 4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상하는 건데 뭘 보상해? 순수한 지적인 것들인가? 법은 순수한 학문적인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의 부족을 보상합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그렇지만 여전히 법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 것은. 자, 5번 다른 학문들을 침략합니다. 개소리죠. 정답은 4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자, 이것은 중요합니다. 네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뭘 인식하죠? 동기부여적인 특징이죠. 뭐랑 관련되어진? failure avoiding. 실패를 피하는 운동선수와 관련된, 실패를 뭔가 피하려고 하는 운동선수랑 관련되어진 동기부여적인 특징을 네가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너는 잘못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동기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실패를 피하려고 하는, 실패를 안 하려고 하는 운동선수랑 관련이 있는 동기부여 특징을 네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On the surface, 표면상에서 봤을 때 실패를 피하려는 운동선수는 거의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그것들은 정말 깊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현실 표면에서 봤을 때는 실수를 조금 피하려고 하는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많이 깊게 신경 쓴다는 얘기죠. 자, 일단 A번 넘어가시고 B번. 결과로서 성공은 뭐 하지 않습니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provided A with B죠. 그들에게 긍정적인 느낌이나 성취의 긍정적인 느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nor 나왔기 때문에 부정어고 도치, does 나왔기 때문에 does에 대한 동사, 원형, 안에 있는 게 주어. 이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의 자신감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능력에서 성공할,
또다시 미래에서 또다시 성공할 능력에 대해서 그들의 자신감을 또 올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성공은 그들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뭔가 피하려고 하는 운동선수들에 관련되어진 동기부여의 특징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표면에서 봤을 때 실패를 피하려는 운동선수는 거의 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만 현실에는 매우 깊게 신경 씁니다. 그죠? 실패를 안 하려는 게 뭔가 깊게 신경 쓴다는 얘기지. 자, B번 같은 경우는 일단 C번 한번 가볼까? 이것은 그들이 동기부여가 부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다르게 동기부여를 받는 것입니다. 희망하면서 실패를 피하기를 희망해서 뭐라기보다는 성공을 striving for 갈망하기보다는 중요한 건 동기부여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는 게 C로 받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몇몇의 코치들은 실패하는 실패적인 어떤 회피를 동기부여를 하려고 시도합니다. 뭐 함으로써? 성공적인 경험을 어레인징 함으로써 실패를 뭔가 오히려 이런 성공적인 경험을 분배함으로써 실패를 피하려는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걸 시도합니다. 실패하지 마. 실패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뭔가 동기부여한다는 얘기죠. 성공적인 경험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그리고 알아차리면서 뭘 알아차리죠? 지속적인 성공이 그들의 운동선수들이 성공적인 어떤 구하는 것의 질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뭔가 figuring, 알아차리면서 그 알아차림으로써 성공의 경험에 다시 배열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를 피하려는 사람을 동기부여하려고 동기부여하는 걸 시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막 오케이 너 잘하고 있어 라고 동기부여를 한다는 얘기죠. 성공적인 것들 여러 가지 막 하면서 자, A번. 그러나 그들은 종종 발견한다. 실패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성공도 거절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성공을 내면화하라기보다는 성공적인 것들 여러 가지를 다 제시를 했어. 그럼 이거를 내면화해가지고 실패를 안 하는 것들에 의해서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성공도 거절한다는 얘기지. 실패를 피하려도 성공이 피할래가 되는 거야. 그 성공을 내면화하기보다는 실패하는 사람들은 좋은 퍼포먼스를 평가를 절하합니다. 믿으면서 그들이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했다는 얘기를 평가를 절한다는 얘기야.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믿으면서 그들이 단지 운이 좋았다고 믿으면서 혹은 그들의 적군이 그날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잘했는데 평가를 절하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성공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A에 대한 세부사항이 되겠지. 정답은 C, A, B가 되고 또한 이것은 그들의 자신감도 올리지 않습니다. 실패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해도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를 절하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정답은 C, A, B로 보면 될 것 같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제로 다른 연구는 제안합니다. 두 개국의 언어를 말하는 아이들의 발전이, 그죠? 아이들의 그 두 가지 언어를 말하는 그 발전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 발전이 서로 연결된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지? 그럼 뒤에는 개별적이라는 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돼. 뭐의 발달입니까? 두 가지 언어의 발달이. 맞잖아요? 이거에 대한 예시가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 두 가지 언어의 발달이 개별적인 게 이거 뒤에 나와야겠지. 쭉 읽어보다가 몇 번 한번 가볼까? 4번 이후부터 가볼까요? 그러나 아이들의 현재 보캐블러리 사이즈는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언어가 비슷한지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제한하면서 그 언어의 유사성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죠. 언어 학습의 속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한하면서 그들의 언어가 얼마나 비슷한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실제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똑같았다는 얘기죠. 뭐에 달려있으면서 얼마나 그들의 언어가 똑같은지 달려있으면서 다르지 않다 똑같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4번 이후부터는 5번이죠. 5번 이전에서는 뭐랑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아이들의 실생활의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같았다는 얘기야. 단어 사이즈가 같다는 얘기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뭐에 의존하면서? 그죠? 얼마나 그들의 언어들이 비슷한지, 그죠?
자, 언어들이 비슷비슷하면 그 언어 두 가지의 단어 사이즈가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언어들이 비슷해서 단어들의 사이즈가 같다는 얘기는 서로 관련이 뭐하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지. A랑 언어랑 B라는 언어의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죠? 한국어를 잘하게 되면 일본어도 잘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국어랑 일본어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심장을 신조라고 얘기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많잖아. 뭐 토마토는 미국말인가? 하여튼 일본말이랑 한국말은 그냥 비슷한 게 많잖아. 요걸 잘하면 요것도 잘한다는 얘기야, 이게. 언어들이 비슷하면 단어들 사이즈에 같다고 얘기해 관련이 됐다는 얘기죠. 자, 5번 이것도 봅시다. 예를 들어 스페니쉬 잉글리쉬 연구에서 뭘 연구하는 아기들을 연구하는 연구에서 한 언어의 단어 사이즈는 예측했습니다. 문법적인 발달을 같은 언어에서. 그렇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아니었다는 얘기는 한 언어에서 A라는 언어에서 단어를 잘해. 그러면 이것도 문법도 올라간다는 건 맞아. A라는 언어에서는 맞아. 그렇지만 이게 B랑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개별적인 거에 대한 예시가 나왔다 보니까 5번 하면 되겠지. 단어 사이즈를 같은 언어들이 비슷하면 그 언어들끼리의 단어 사이즈 같다 관련이 되어 있다. 5번 이후부터는 단어랑 문법은 올라갔지만 그럼 B랑의 언어랑은 상관이 없다. 개별적이다.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 자, 심리학자가 조금 더 자세히 관찰했을 때 그러나 논지가 바뀌었죠. 그러나 그들은 발견했을 때 점점 더 많은 동물들, 어떤 동물들이냐면 그들의 제품과 산호를 먹는 점점 더 많은 동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됐습니까? 그럼 이제 산호를 먹고 그들의 어떤 제품을 먹는 좀 더 많은 동물들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위에는 산호를 먹지 않는 동물들이 나와야 되나? 산호를 안 먹는다는 게 나와야 되나? 모르겠어. 근데 가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떤 프로덕션,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 영양소의 모해에서 산호 어떤 커뮤니티의 그런 산호적인 어떤 공동체의 영양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과 어떤 생산은 리설트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높은 주된 생산성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반영됐습니다. 어디서 반영됐죠? 풍부함, 커뮤니티의 풍부함에서 반영이 됐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주된 생산이, 그죠? 얼마나 많은 생산이 산호초에 있는지를 확신하지 않았고, 또한 어떤 특별한 유기체가 가장 중요한 과정인지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게 없었습니다. 어떤 게 의심할 게 없냐면, 뭐야 이게? Z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산호 내에 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게 얼마나 유기체들이, 그죠? 얼마나 how much organic matter they produce, 얼마나 많은 유기체적인 물질을 그들이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이것은 생각되었습니다. 거의 어떠한 동물들도 산호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돼요. 자, 산호를 먹지 않는다가 나왔어. 먹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거의 조직이 없기 때문에, 산호 개체 내에서. 그러므로 이것은 믿어졌습니다. 뭐가 믿어졌죠? 심지어 Z가 많은 뭘 생산했다 할지라도, 많은 유기체적인 물질을 생산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이것들이 산호에 의해서 소비된다는 것이, 그죠? 믿어졌습니다. 뭐가 아니라, 그죠? 많은 것들이 그 공동체의 나머지에서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것들이 산호에 의해서 소비된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뭐가 먹혀진다는 얘기예요? Z가 산호에 의해서 먹혀진다는 얘기죠. 근데 주된 산호 Z의 생산은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그럼 여기서 5번 이후에는 Z의 생성물이 산호에 의해서 먹혀진다는 얘기지.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는 산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중요하다는 얘기는 산호만 먹혀지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이걸 먹는다는 얘기잖아. 정답은 과학적으로 좀 더 봤을 때, 그러나 그들은 발견해 점점 더 많은 동물들이 산호랑 그들의 제품은 Z의 제품이죠. Z의 제품을 먹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답 5번 하면 되겠죠. 그 위에는 산호만 먹혀진다는 거, 산호에 의해서 먹혀진다는 거 봤지만 그 뒤에는 뭐야? 그러므로 더 중요합니다.
산호뿐만 아니라 그 큰 공동체라는 건 다른 애들도 먹는다는 얘기니까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많이 있고 quantitative, 양이 있고 수많은 데이터의 해석은 뭐 중에 있습니까? 요인들 어떤 요인들입니까? 관련 있는 처리하는 과학적인 커뮤니케이션 처리하는 거에 관련 있는 요소들 사이에 있습니다. 비록 커뮤니케이터들이 숫자적인 데이터를 공유한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질병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 할지라도 레이 퍼블릭들과 왜냐하면 그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용하다고 결정하는 거에 그럴지라도 같은 데이터는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더 넓게 다른 해석을 그리고 결론을 뭐에 의존하면서 받는 사람들이 의존하면서 그럼 중요한 거는 똑같은 수치 해석이라도 받는 사람들에서 너무 많이 다르게 어떤 해석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연구들은 발견했습니다. 덜 수학적인 어떤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extract나 뽑아내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매우 다른 의미를 데이터로부터 뭐와 같은 해석과 같은 그리고 expected likelihood, 뭐 기대되어진 확률과 같은 뭐보다 훨씬 더 수학적인 사람들 보다 하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사람들끼리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질적인 수적인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 레이 퍼블릭들에 의해서 공유되어진 그런 것들은 5번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뭐에 따라서 수의 레벨 어떤 그 단계 수준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그리고 사람들은 덜 수학적인 사람들은 훨씬 더 뭐 할 것 같습니까? 그죠? 히어리스틱한 그죠? 뭔가 경험적인 걸 뭘로 받으면 되겠네 여기서 봤을 때 그러나 여기 봐 더 많은 수학적인 사람들은 더 많은 어떤 수학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 또한 질적인 정보를 경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더 빠른 판단을 만들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발견되었습니다. portrayal risk와 uncertainty에서 뭐가 뭐 할 때 사람들이 과학에 가치를 두었을 때 개인에 대해서 다음에 뒤따르는 손실을 뒤따르는 과장했습니다. 그죠? 그럼 다시 봐봐. 이것은 만들어졌습니다. 위험의 어떤 요소에서 그 특정한 불특정한 것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뭐가 뭐 할 때 사람들이 과학에 가치를 두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추론을 과장했을 때 만들어진 뭐로부터 만들어진 최근의 데이터로부터. 그러나 몇 개의 일들은 제안합니다. 덜 숫자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훨씬 더 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험적인 거에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덜 리터럴시한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덜 발전된 사람들이 훨씬 더 뭐 할 것 같아? 인플루하면 되겠죠. 더 경험적인 거 훨씬 더 많이 의존할 것 같다. 정답은 5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 중에서 빈칸 정도 되게 좋았던 문제고 나머지도 괜찮았던 문제니까 굉장히 좋은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